자, 오늘은 마츠다 미아타, 이게 지금 현행 버전이죠. 네, 이 차를 오늘 잠깐 만나게 돼서 잠깐 다뤄보려고 하는데, 원래 마츠다 미아타가 경량에, 그 다음에 그 로드스터 오픈이 되는, 루프가 오픈이 되면서 경량에 핸들링이 엄청 좋은 차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세대에 4세대예요. 이게 4세대고요. 그쵸, 4세대. ND고 NA, ND, NC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음. 국내에 들어온 차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ND1, ND2로 나뉘는데 ND1은 1.5 엔진이 들어가요. ND1 1.5. 네, 그리고 그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ND2라고 해서 2.0이고 최고 2.0? 출력이 좀 올라갔고 얘 그러면 최고 출력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게 180 180마력? 야, 토크는 20.9. 토크는 20.9. 마력에 비해서 토크가 되게 낮네. NA인가? NA라. 터보 안 들어간 NA. 근데 이 20이 조금 넘어가는, 그다음에 100 뭐 8, 90마력이 엔진 그 수치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차의 중량을 생각하면 엄청 큰 거지. 저 공차가 1.2톤이 안 되고 한 1,170km 정도 거리인데. 야, 공차 중량이 1170km면 거기에 한 200마력에 육박하는 마력이면 이 차 뭐 방방 날릴 수 있어요. 그죠? 사실 뭐 그 순정으로 타는 즐거움도 있지만 뭐 대부분 튜닝을 염두에 두고 타니까. 요거 사시는 분들은 다 튜닝을 많이 염두에 둔다. 가급기 올리면 사실 되게 재미있어지죠. 사실. 그리고 옛날에 그 얄쌍한 그 타원형 헤드라이트가 2세대인가 그런데 그 디자인이 정말 좋았는데, 근데 이 4세대가 나온부터 이 디자인이 거의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얘는 약간 좀 영화 애니메이션 그 카에 그러니까. 나오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고. 전형적인 롱로즈, 그죠? 용로즈 스타일. 실제로 보면 엔진이 많이 뒤로 가 있는 프론트 미드십 구조여서 아, 그래서 실내가 좀 여유는 사실 좀 없습니다. 없으나 엔진이 다 뒤로 가 있다. 네. 그래, 롱로즈 스타일로 하면서 엔진이 뒤로 갔겠네. 그러면서 얘는 구동이 후륜이. 후륜이죠. 그러니까 핸들링도 나오게끔 돼 있고 무게 중량도 작고, 그 다음에 최대한 엔진 뒤로 배치니까 핸들링 퍼포먼스가 엄청 좋은. 그죠. 좀 진짜 라이브한 주행. 얘 주행 가면 되게 라이브하죠. 단단하면서도. 예, 되게 쉽게 잘 가고요. 기본 중에 한계 자체가 엄청 높아서 뭐 음, 어지간한 차들 스키드 날법한 상황에서도 뭐 그냥 되게 점잖더라고요. 진짜 펀드라이빙 가능한 차죠, 그죠? 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병행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가격을 보면 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죠? 뭐 최소한 3, 4천은 무조건. 4천 초반 정도. 4천 초반? 네. 야. 올해 이제 들어올 차들이 한 3, 4월에 입항이 되는데 그게 한 4천 100만 원 언더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는 엔화로 네. 얼마 왜 되니 도대체? 일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일본하고 북미형하고 얘가 좀 사양이 좀 사양이 달라서 얘는 북미형? 얘는 멕시코산이고 얘는 멕시코산. 멕시코는 트림이 단일 트림밖에 안 나와요. 네. 네, 반면에 북미형은 트림이 세 가지가 나오고 음, 중간 트림만 해도 사양이 되게 갑자기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게 몇 달러짜리예요?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요? 옵션 다 때려넣으면 네. 4만 달러 가까이. 4만 달러? 네. 근데 오, 그 사양으로 그렇구나. 미아타를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네. 야. 근데 옵션이 사실 튜닝을 할 걸 염두에 두고 타는 차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약간 좀 다양한 옵션이 들어간 차, 그러니까 패키징이 하나 있어요. 빌스테인이랑 빌스테인. 브레이크, 레카로 버킷 시트랑 그리고 이제 그런 한 사양이 4가지 정도 들어가지고 그냥 4,500 정도. 자, 이 타이어는 뭐야? 브리지스톤이네? 이거는 S001 들어가 있고요. 브리지스톤 S001. 별로 좋아하는 타이어는 아니어서. 편평비는 딱 봐도 35나 30이네? 이게 40, 2055, 45, 17일 겁니다. 45이고요. 40이야? 35가 아니라? 그러네. 45. 이게 사이즈가 타이어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게 보였구나. 네, 좀 205에 45. 네네. 호환되는 게 뭐 이제 클리오. 클리오가 되게 사이즈에 쓰더라고요. 국내 들어온 차들. 이게 사이즈가 작은데 저 정도의 이거면 편평비가 45라고 볼 수 있구나. 야, 어쨌든 이 차고 엄청 낮고, 그죠? 좀 차 자체의 전고도 낮고 차고도 조금 낮고. 낮은데 저것도
튜닝이 된 거예요. 튜닝이 된 거야? 아.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가 돼 있는 차. 아 지금 이게 브렘보 튜닝이 돼 있구나 브레이크도. 네. 그래서 레드 캘리퍼 들어가고 로터도 보니까 예사롭지 않네. 네, 로터도 같이 바꾼 상태이고 네. 그 서스펜션은 올린즈라고 좀 되게 그런 서스펜션계에서는 되게 좀 유명한 어. 적지 않은 금액대에 거의 일본 제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격 나가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타시는 분들은 거의 튜닝을 한다. 네, 순정으로는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좀 많이 뻥충하고요. 아, 조금 더 위로? 바깥으로 나온 형태인데 얘 말고 아마 대부분 다 엄청 들어가 있는 형태. 얘는 소탑 이거 열리는데 1초면 됩니다. 되게 금방 열리네. 네. 이거는 주행 중에도 이거 가능해요? 여는 건 쉽고요. 네. 닫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속도가 붙어 있는 좀 상태면 붙어. 바람이 이제 그렇게 아 들어오니까. 바람 때문에. 그래도 한 뭐 2-30km 네, 그 정도에서 내에서는 충분히, 무조건 닫히죠. 네, 80에서도 열 수도 있습니다. 80에서 열 수는 있고. 자 엔진로 한번 볼까요? 마츠다의 스카이 액티브 엔진. 얘 특성이 뭐죠? 스카이 액티브가? 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뭐 4기통. 효율에 집중한 음.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차를 탔을 때도 평균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가볍고 뭐 그런 여파도 있을 거지만 사실 기어비가 그렇게 고속 항속에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닌데. 왜냐면 100km 달렸을 때 2,500 rpm 넘어가니까 100km에 2,000. 그 RPM을 많이 쓰는 네. 개념이네 기어비가. 6,000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근데 그래도 연비가 제가 항속을 많이 하는 편인데 19km? 연비가 쉽구나. 이게 중량이 가볍고 하니까 그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 밟고 뭘 해도 만탱크를 넣었을 때 기름 탱크가 좀 작긴 하거든요. 45리터인데 600km 이상 타요. 아 그러면 이 엔진의 어떤 그 효율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 네, 생각보다 RPM 많이 쓰는데 아무리 그래도 네. 야 정말 옆에서 자 봐야지 이제 차축이 여기 있는데 그대로 올려서 보면 완전히 뒤에 있어요. 그죠? 완전히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중심에 가까울수록 핸들링 느낌도 훨씬 좋아지고 핸들링의 퍼포먼스 좋아지잖아요. 그죠? 트렁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열심히면 돼요. 트렁크 아담하다. 응? 그래도 왼쪽에 좀 패여져 있어서 그러네. 여기 조금 조금 공간이 들어가 있네. 자그마한 캐리어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네. 일단 기본적으로 조수석에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는 아예 짐을 못 실을 정도의 공간이라 짐을 가급적 트렁크에 싣게 되죠. 그렇겠네. 내가 SLK 옛날에 탔을 때랑 비교하면 SLK가 더 넓긴 하다 그래도. 아 그죠? 왜냐면 차 크기가 SLK가 더 크니까.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려한 장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단촐하게 돼 있죠. 근데 그래도 레이아웃 자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차스럽게 아기자기하게 돼 있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가져온 것도 있는데 뭐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가 된다. 네, 뭐 우선이긴 한데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하고. 계기판 이렇게 생겼고 스티어링은 크루즈 컨트롤은 있네. 보니까 고기능만 있겠지. 그리고 되게 스티어링이 작다 확실히. 그치 핸들링 좋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차는 수동이에요. 수동. 이게 자동도 있긴 한데 수동을 사신 이유는 좀 더 제가 어차피 이 차를 탈 거면 수동을 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핸들링을 느끼려면 또 수동의 이 변속의 재미도 느끼고.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수동 변속기 치고 변속 질감을 되게 잘 구현해 놓은 편이라 국산 차들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스포츠성 있는 벨로스터 N이나 뭐 벨로스터 N을 실제로 좀 탔었고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변속의 느낌이 묵직하면서 철커덩 하는 느낌이 너무 좋다. 약간 혼다 계열도 좀 그러니까 혼다 계열의 이런 계열이랑 비슷한. BM도 정말. 이거보다 좀 크게 놀거든요. 아우디는 좀 안 좋고. 그리고 이 공회전 엔진은 봐도 배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안에서는 괜찮게 들리는데 밖에서 이게 순정 배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지금 배기는 안 건드렸어요. 배기는 안 건드렸죠.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보다 소리가 안 나진 않아요. 그러네. 그리고 공조나 이런 것들은 다 수동식. 그 다음에 나는 이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거는 거 나는 좀 향수가 있어 솔직히. 다 전자식으로 좀 바뀌었지만 그 외에는
인포테인먼트 있는데 홈, 이게 홈이고, 아 여기서 이런 내비는 무슨 내비 써요? 내비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구나.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내비를 활성화해서 쓰면 되니까 사실 아 그거는 그렇겠네. 이건 애플 카플레이가 있네. 안드로이드 오토랑. 오 이거 좋다. 오케이. 야. 없고. 조수석이 생각보다 좁아요. 이게 운전석도 좁아. 이게 되게 좁고, 근데 이제 이 맛에 타는 차기 때문에. 조수석이 좀 더 이쪽에 레버나 이쪽에 나와 있어서 아 조석이 레버가 나와 있어서 좀 더 좁다. 좀 차이가 좀 있죠.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넓어서도 이미 맛을 안 나는 게, 이게 차와 일체감을 딱 느끼는 게 좋은 차기 때문에, 이런 그죠. 지향점이 이런 차기 때문에 딱 달라붙고, 바닥에 딱 붙고. 네. 오케이. 그리고 특이한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글로우 박스가 없어요. 글러박스가 진짜 없네. 뒤에 있어요. 요거는 진짜 박스도 아니고, 얘 여기에 글러박스도 없고. 없다.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 SLK도 여기 있었어. 네. SLK도 여기에 공간 있고, 여기도 있긴 있었는데 얘는 아예 없대. 네. 공간도 없고. 네, 루프 여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요. 보여드리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이걸 내리면 창문 위치가 내려가요. 얘네 수동이다. 네네. 네, 컵홀더가 여기 있어. 두 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되고 야. 이걸 뺄 수 있는. 빼서 이거는 생각 잘했다. 근데 이걸 놓으면은 이쪽이 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조석에 사람 탔을 때 좀 많이 힘들어해요. 야 근데 SLK는 여기 위에 있었거든. 되게 불편했거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로드스터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차들이 많아. 네네. 여기 공간 때문에. 근데 얘는 어쨌든 이렇게 있지만 앞에 박을 수 있기는 해놨네. 응? 탑을 닫는 거 한번 하면 되겠다. 탑 닫는 건 리모컨으로 안 되나?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걸 얘는 수동이다. 이게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걸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된다. 네. 다만 닫을 때 이거를 밑으로 안 하면 이쪽이 좀 계속 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전동식 자동은 아니라 이런 거지. RF가 따로 있어요. 카르바처럼 생긴 톱 들어간 차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다? 차가 좀 더 무겁고. 얘 소프트탑은 무조건 수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 차를 타는 즐거움, 물론 엄청난 핸들링, 그렇지. 그리고 일체감을 느끼는 운전, 핸들을 돌리면 확확 돌아가고 그냥 그런 느낌. 그러면서 뭐 로드스터나 이런 엔진 배치를 하면서 투시트 로드스터가 다 그런데, 마츠다 미아타만의 어떠한 더 매력이라고 본다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 시장을 활성화한 원조이고 뭐 BMW Z3나 뭐 SLK나 이런 것들이 이제 MX-5 이후에 나온 차들이기 때문에 그 원조의 차로서 자신의 가치나 캐릭터가 되게 뚜렷하다고 명확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 매니아들이 있는 차지, 그죠? 네. 야, 어쨌든 운전의 재미는 뭐 끝내주겠네. 만약 이런 차를 중고로 사기를, 왜냐면 병행 수입이니까 중고로 사기가 더 쉽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하는 사람한테 뭐 조언할 게 있다면? 저 조금 사실 3천 후반, 저는 3천 후반에 이 차를 샀지만 3천 초반이나 3천 언더로 딱 떨어졌을 때 그때면 적정한 간단히 이제 가격이다. 좀 재미있게 타고 괜찮을 던지면 것 되지 같다. 않을까. 맞아요. 3,000 언더의 가격이 있는데 차 상태 괜찮고 이러면 시도해 볼 만하다.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폐차기 때문에 이력을 잘 보시면 아마 이력을 잘 괜찮을 봐라. 거예요. 지금도 전선차들은 한 이 차랑 거의 한 700만 원, 8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런 걸 잘 봐야겠네, 이 차는. 네, 어차피 금액대가 나가는 차라 국산차처럼 튜닝을 수리를 못하니까. 또 그런 차입니다. 자, 어쨌든 참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이 핸들링에서도 항상 관심이 있던 차였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됐네요. 자, 오늘은 마츠다 미아타 MX-5의 4세대 버전이었습니다.